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런 짤이 있더라고요. 엄청 바뀌죠? 진짜. 너무너무 커져버린 한국의 커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얼마나 커진지 아세요? 얼마나 커졌을까요? 이만해요. 아, 사이즈가?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 치열한 커피 시장이 첫 번째 소식이에요. 그래서 3,000점포가 있다는 건데요. 그걸 이제 퉁쳐서 이 노란 간판 커피들이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다 노란색으로 한 것도 왜 그랬을까? 왜 노란색으로 했냐고요? 네. 그레이 빌딩 도심 속에 노란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라고 제 추측인데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크게 있나. 연도별로 보면은 백다방이 먼저 좀 나왔어요. 지금 메가커피가 이제 비중을 많이 먹었고요. 컴포즈, 그 다음에 백다방 순서인데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요. 뭐 과감하게 말하면은 점포 수랑 사람들 인지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특정 브랜드에 대단히 뭐 차별점을 두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가격으로 점포 수로 승부하는 저런 치열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스타벅스나 EDR을 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스타벅스가 압도적이긴 한데 19년도 이후로 꾸준히 이제 조금씩 뺏겨가고 있어요. 당연히 메가커피가 많이 올라왔고요. 대박. 이건 이제 언급량의 총합이기 때문에 실제 뭐 매출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점포수도 영향이 있겠지만 스타벅스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변동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커피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이디야 커피 미국 괌으로 1호점이 나갔고요. 할리스와 같은 커피들도 일본에 간다든지 동남아에 간다든지 좀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멜 커피 또 이제 LA에 이제 새로 카멜 커피 아세요? 아, 가본 것 같은데도 왜 또 기억이 안 날까요? 사장님 같이 뵀어요. 이분 청담동 정우성이라고 불리고 태무 정우성으로도 불리시는데 무튼 더현대에 가보셨으면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항상 줄 서서 먹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컴포즈 커피는 지금 필리핀 졸리비 컴포즈를 산 거죠. 이것도 이제 저가 커피 중에 거의 이제 최초로 이런 큰 금액에 좀 엑시트 했다고 볼 수 있는 좀 상징적인,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커피가 지금 변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이번에 대전에 성심당 편 했었잖아요. 강릉에는 테라로사라는 게 또 있어요. 강릉은 이 커피 전문점들 때문에 지역 인지도 높아졌고 브랜딩이 잘 됐다. 그래서 카멜커피와 같이 이런 커피 맛집 같은 곳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어떤 커피가 어떤 용도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경쟁사가 맞는지 탐구해 봐야 되는 뭐가 경쟁사인지. 네, 요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공통된 것들은 여기 이제 잔뜩 같이 뭉쳐 있고 차별적인 거 보면 좀 뚜렷한데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 오더, 프리퀀시 같은 좀 고유의 언어들이 있어서 장르를 좀 셨죠. 이렇게 쿠폰 찍고 프리퀀시 아니고 굉장히 굿즈도 매번 품절되고 선물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또 한 획을 그었잖아요. 선물 다 기프티콘 주시고 맞아요. 스타벅스 진짜 많이 받아요. 같은 금액이면은 스타벅스를 주는 게 뭔가 뭔가 선물 느낌이 나요. 왜 있고 신기하다.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것도 사실 스타벅스가 크게 견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카공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현대인의 거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되게 제가 재밌게 느낀 게 중간고사 출근 빡세니까 바쁘니까 그냥 메가커피 타다닥 갈고 카공은 뭔가 좀 예쁘게 브이로그 찍고 한 예쁜 느낌이 좀 더 스타벅스한테 있어. 메가커피를 보면은 메가커피는 굉장히 바쁘고 한국인스러운 상황에 맞아요. 굉장히 메가커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루틴 어디 지나가는 찰나에 메가커피 들르는 그런 루틴적인 속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음미라기보다는 전투용. 진짜. 전투용. 그래서 잠깐 여기로 갔다 오면은 이 수혈하다라는 말이 커피의 동사잖아요. 수혈하다는 말을 이제 2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커피 자체가 원두, 향 이런 것보다도 메가커피를 오늘도 사러 가는 K직장인의 점심 일상, 아침에 헬스 가는 길에 무조건 메가커피 들려서 수혈하면서 가자는 버틸 수 없는 몸뚱아리가 되어버렸다. 이런. 그다음에 테라로사가 이제 또 좀 신기한 영역이에요. 상견례 뭐요? 아 이게 이제 정확히는 상견례 하러 뭐 테라로사 간다기보다 상견례 끝나고, 왜냐면 테라로사는 이 시그니처 커피나 원두 이런 것에 좀 이제 포커스가 되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자리라든지 어르신들이 같이 가는 자리에는 또 잘 어울리거든요. 사실 커피의 이제 근본을 얘기하자면 핸드드립이라든지 막 그 원두가 어떻고 로스팅이 어떻고 이런 언어 세트와 같이 가는 게 원래 커피인데, 이 메가커피나 스타벅스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K 로컬라이즈가 잘 된 또 다른 커피의 두
또 모습이고 테라로사는 이제 좀 사실은 이제 근본에 가장 가까운. 그러면은 한국에서 커피란 도대체 뭐냐? 옛날로 살짝 돌아가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스타벅스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때쯤이면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 10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만 해도 된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은 MZ 녀석들 점심에 삼각김밥 먹고 그거 아껴서 오마카세 먹는다는 둥, 이게 올바른 소비냐 이런 것처럼, 그때는 아니 이 녀석들 5,000원으로 점심 먹고 4,000원으로 돈가스 먹고 5,000원으로 커피 먹는 게 말이 되냐, 거의 사회 문제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젊은 녀석들이란 했는데, 지금은 이 논리로 가면 전 국민이 거의 이제 된장화가 된장국. 이제 됐다고 볼 수. 인간의 수명은 짧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더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프리랜 보는 사람 전 종민 씨 말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명보다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진짜 많은데요?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많다니까요? 진짜 없다니까. 반박시 님말 맞아. 빅데이터 분석, 썸트렌드. 그러면은 데이터로 커피의 변화를 보면서 트렌드를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2008년도부터 24년도까지 커피의 속성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에요. 한 잔이라는 말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커피 한 잔 할래?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쿨하지 않은, 그냥 그 은유 있죠. 야 언제 소주 한 잔 하자. 안 할 거면서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그 은유 관점으로 봤을 때 커피 한 잔이 옛날엔 좀 쿨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한 잔이란 말은 계속 떨어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상에 녹았기 때문에 한 잔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하이볼이 요즘은 또 이제 치고 올라요. 하이볼 한 잔 때릴까? 이런 게 요즘은 더 이제 쿨한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은 공간에 해당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올라왔어요. 옛날에도 맛집은 신조어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음식점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막 5만 곳이 맛집이 됐잖아요. 그래서 커피 맛집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면서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리고 공간이라는 키워드도 올라왔고요. 그다음 내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이 카페 또 투어 다니시기 때문에 주차라는 부분 예전에는 순위에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거는 요즘은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탑 15위 안에는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 공간에 관련된 키워드들. 카페 공간들 요즘 경쟁 치열하잖아요. 저기 끝에 있는 게 카멜 커피의 빈티지하며 그런 카멜색 있죠. 브라운 계열의, 지금 저희 근처에 있는 연희동의 엔트러사이트라는 카페, 성수동의 대림창고, 또 이제 한 획을 그은. 그러네. 저가 알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점점 이 카페 내부 디자인이 이렇게 변모하니까 야 나중에 그러다 무슨 공사장에서도 먹겠다. 바로 나왔어요. 야 그러면은 완전 목욕탕에서도 먹는 거 아니야? 목욕탕 없는 거 없어요. 이제 공간이 뜨니까 이거는 PC방과 비슷한 논리예요.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인테리어가 올라왔잖아요. PC방도 음식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PC방에서.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올라오니 당연히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이런 디저트들,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진짜 저도 너무 중요해진 카페 것 같아요. 갈 때는 디저트 제일 먼저 찾아봐요. 왜냐면 커피는 이미지로 봤을 때 맛을 잘 알 수가 모르는데 없어요. 맞아요. 디저트는 딱 비주얼이 보이니까 믿고 간다 하는 느낌. 맞아요. 저희도 그 디저트 편이 유튜브에 있었지만 디저트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변화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트렌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잘 나가는 카페들은 디저트를 하나 해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시고 연구하셔서 이번에는 이게 떠? 그럼 바로 또 도입하셔서 하셔야 되는 이런 카페가 굉장히 이런 순환도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커피 본연의 그 근본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커피를 좋아한다면은 요걸 좋아하셔야 이제 그쵸. 좀 파기도 하고 그러게요. 다양한 원산지의 커피를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먹어보고 하는 게, 커피 향을 맡으시면서 드세요 혹시? 아니요. 대답이 너무 빠른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커피가 필요할 때는 향은 머릿속에 스치지도 않아요. 그냥 그 감각, 시원한 감각과 그 시원한 느낌. 여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자, 긍정적으로 보자의 관점도 아니고요. 요게 즉 한국 커피의 진화 방향이고 요게 대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커피
커피 마시다와 카페 가다라는 걸 비교했을 때 커피 마시다가 원래 더 언급이 많이 됐던, 근데 이제 2016년도를 기점으로 카페 가다가 더 이제 역전을 하거든요. 행위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카페 간다는 말이 뭐 커피를 맡겠다는 것과 보편적으로 일치하니까 지금은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커피를 먹는 거지 커피를 쫓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커피 마시는 것과 카페 가다는 이미 분리된 지 오래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은 가격하고 취향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대립되는 부분인 건데요. 백다방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메리카노는 4,000원은 줘야지라는 건데 4,000원 비싸요 사실. 여름에 PC방 한번 때리러 가는데 커피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싶은데 말도 안 돼. 커피 가격이 2,000원만 돼도 저희가 지출한다의 느낌이 크게 없잖아요. 가랑비에 물 젖지만 가랑비는 사실 진짜 가랑비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졌어요. 특히 아메리카노 기준이겠죠. 그다음 취향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중요했던 그 시기 2016년도까지 취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올라와요. 근데 그 후로 올라오다가 좀 정체됐다. 이 시기가 저가 커피들이 이제 대중화되던 시기인데요. 저가 커피가 올라오면서 취향에 대한 탐구가 불필요할 만큼 그냥 저가 커피에 굴복한 걸 수도 있고요. 취향에 대한 그 니즈를 약간 요약을 하자면 요래요. 상승하는 것은 맛집, 디저트, 베이커리, 내부, 인테리어, 공간, 주차, 디카페인, 그다음 밑에서 올라온 산미, 그다음에 하락한 것은 아까도 계속 말한 요런 키워드들 이에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땡땡 창업으로 본 거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여기도 재밌는 내용이 많지만 카페 창업이라는 부분이 19년도부터 1등이에요. 이게 다 그 저가 커피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화 되다 보니까 창업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쉬워진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오토로 돌리는 상상도 부업으로 이런 이게 잘 되면은 너무 좋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폐점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매년 쏟아지고 저희 가족에게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다시는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으로 보면은 이런 폐업 같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국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고도화된 경쟁을 6년간 거치면서 이미 어나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의 추이는 정말 어메이징한 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데이터로 뭐 상승하는 거 많이 보지만 이렇게 긴 기간 상승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추이인 거잖아요, 형태가. 분명히 이 기간에 정말 아메리카노만 많이 말한다 수준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맥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부정의 기간이 있었어요. 왜 먹어? 5,000원 주고. 그 다음에는 수용과 적응의 기간. 스타벅스가 크게 기여해준 부분이에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처음에 기프티콘으로 스타벅스 받았을 때 되게 큰 선물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프리미엄 선물. 그때만 해도 뭐 설문조사하면 스타벅스 준다 그러면 냅다 했어요. 맞아.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뭔가 좀 그 다음에는 이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져요. 커피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저가 커피가 들어오면서 또 진화하고, 그 다음에 수혈이라는 좀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이제 내수로는 이제 경쟁이 감당할 수가 없고 밖으로 나갔을 때 성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맞아. 얘기도 정말 많아요. 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가서 아메리카노 달라 그러면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데,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그러면은 얼음을 2개 이렇게 넣어주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에 뭐 그러는 거예요, 말라는 거요. 네, 메뉴에 일단 없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이런 근본과의 비교는 이미 할 필요가 없다. 저희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거 우리가 이렇게 재해석했을 때 진짜 여기서는 저렇게 안 먹어 막 비교하는 거 맨날 있고, 우리 거 우리가 되게 낮게 보고. 맞아. 우리는 근본 없다고 막 생각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창업도 엄청 많이 하고 네. 시행착오를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엄청 겪으면서 그 니즈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면서. 눈높이. 그래서 엄청난 음료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그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상한. 그쵸. 아이스 된장? 뭐 이런 이상하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나쁘지도 않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그 맛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서 맛이 있어요. 맛이 굉장히 옛날이랑 다르고. 맞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들이 국가를 불문하고 언제 앉아서 음미를 하고 향을 찾아다니고 원두를 골라서 먹겠어요. 그런 말 아시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거 모른다라는 말.
그래서 이 상황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커피 우리가 맨날 먹고 매일 먹다 보니까 진화한 줄도 모르고 고도화된 줄도 모르고 해외 뉴스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 걸 이렇게 좋아해? 좋아. 이렇게 좋아해? 그리고 외국에서도 없으니까 또 허전하고 맞아. 이게 삶의 니즈랑 딱 정확히 부합을 했단 말인 맞아. 거죠. 이거는 약간 K의 그 시류의 수혜를 받은 거랑 별개로 또 다른 영역에서 지금 코리안 커피, 코리안 카페가 굉장히 지금 하나의 장르로서 이미 카피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수준에 그렇죠. 네.